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가시려다가 돌아오신 거 아니시죠? 네. 자, 며칠 사이에 지금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공부하기 아주 좋은 시기가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그 10월부터 진행될 문제풀이 과정, 실전 문제풀이 과정과 관련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 뭐 저보다는 이제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마 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강사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40개 관세사 합격자 분석 수험 계획,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은 관세사 2차 강사진 소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커리큘럼, 그리고 과목별로 강사님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방법들,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거의 이제 말이죠.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고, 다음 달이면 우리 관사 시험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다 알고 계세요? 다음 달 뭐가 있죠? 네,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지금도 학생들이 가끔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떨린다. 어떻게 하면 좋냐. 시험은 망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 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맘때 마음을 어떻게 하고 지냈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맞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그냥 알바를 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포워딩 있죠, 포워딩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알바로 BL을 받아가지고 다 수업 때 들어봤던 거 있죠? 마스터 BL, 하우스 BL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하우스 BL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각 화주한테 갖다 주는 그런 딜리버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그런 BL 알죠? 날짜, 선적일자를 조금 앞으로 당기는 BL을 뭐라고 불러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어? 신용장에 선적기일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서 선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신용장에서 수리가 안 되니까 선사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날짜를 살짝 바꾸는 일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백데이팅 BL 또는 백데이트 BL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BL을 이제 원래는 회사 정직원이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알바를 시켜요. 그럼 알바가 가가지고 선사 가서 이거 날짜 하루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막 부탁하고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되게 정신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떨릴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 그 달이 딱 되니까 저도 이제 하루하루가 완전히 롤러코스터가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정이. 그래서 그 학생들 지금 시험 본 친구들 아마 굉장히 좀 떨릴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아무튼 일단 시험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합격자 현황 같은 게 나오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의고사 때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 외우기 되게 바쁘고,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 성적과 관련해서 이제 일희일비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이었기 때문에 쓰는 요령도 되게 중요했거든요. 글을 써야 하니까 서론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본론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걸 조금 벗어나고 있죠. 단답형이 많다 보니까 글을 쓰는 연습까지는 굳이 옛날처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이 이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다. 그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매번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16년 때는 관세사 1차 응시 인원이 3,800명에서 3,600명, 거의 지금의 2배 가까이 되던 시기였는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 1차 응시 인원이 접수 인원이 2,001명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래서 관사 시험에 이제 유입이 되는 인원이 점점 줄었다라는 게 맞는데, 이제 내년에는 좀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다시 좀 늘고 있어요. 우리 1차 때 팔리는 패스클럽이라는 거 있죠?
예, 그 패스클로버의 판매 경향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의 그 회원 가입 되는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다시 이제 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지금 시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고 합격하기 제일 좋은 시기라고 저는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도 보시면 자, 2차 시험 대상자가 1,300명인데 이제 실제로 응시한 거는 1,070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176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걸 보시면은 1,300명인데 2차 응시 인원이 그때 90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10%가 될까 말까 합격률이. 예. 자, 그런데 올해 예상을 보시면 그 2차 시험장에 들어온 학생이 60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90명을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2018년에 시험 봤던 분들하고 지금 학생들을 보면은 훨씬 지금이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600명이 응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600명이 다 유예는 아니잖아요. 이 중에 상당수는 누구다? 그 해 1차 합격해가지고 그냥 경험 삼아 2차 한번 보러 가자라고 했던 친구들이 꽤 많겠죠. 그럼 실제 경쟁률은 한 300~400명 중에서 90명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 인정? 인정.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그 다음에 요 추세가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합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누적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2차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차 응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90명밖에 안 뽑아왔잖아요. 그러다가 뭐 176, 149, 169 해서 갑자기 좀 많이 뽑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되어 있던 고인물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고인물들이 이제 배출이 됐고, 그래서 이제 프레시한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왔던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누적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붙어라.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합격자들 분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뭐 동차보다는 유예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건 맞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 기간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가장 많은 30%랑 34% 합치면은 64%를 차지하고 있는 게 36개월 미만. 그래서 3년 이내에 이 시험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확률이 점점점 줄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 승리를 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공부가 또 타성해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력도 많이 좀 떨어지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24살이라 쳐. 그럼 내가 4년을 공부했어. 그럼 몇 살이 돼 있죠? 순식간에 20대 후반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20대 초반하고 20대 후반은 체력도 당연히 달라지고 기억력도 감퇴될 거고 여러 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빨리 끝내는 게 정답이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뭐 최소 수험 기간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것들이니까 이거를 기준을 맞춰서 안 했으면 좀 좋겠고 이거는 좀 약간 그 에피소드긴 한데 작년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최단기로 붙은 학생이 법인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취업 면접을 볼 때 자랑을 했대요. 저 요번에 최단기 합격자입니다.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있던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그러면 관사시험이 되게 쉽게 느껴지셨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관사시험이 좀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그죠? 최단기 합격자라는 건 수험생들한테는 자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업계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저 14개월, 15개월 만에 붙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관사 쉽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법인에서는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분은 떨어졌대요. 그 면접 봤던 곳에선 떨어졌대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랑할 요소는 아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차생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가 36개월이 제일 짧은 거고 제일 많죠. 그래서 동차도 역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도 이제 올해 좀 있으면 요것도 이제 바뀌겠지만
23년도 40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합격자들의 점수다 보니까 굉장히 높죠. 다 높은 편이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최저 합격 평균 점수 커트라인이 작년에 57.2점. 그러니까 60점이 되지 않아도 합격은 다 했다. 왜? 중요한 거는 2차는 무슨 평가니까? 절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 상대평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수는 제가 뭐 쭉 봐왔지만 일단 HS 같은 경우는 되게 의외인 게 여러분들 그 처음 2차 공부 시작할 때 제일 막막했던 게 HS 아니었나요? 그죠? 예,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HS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요? 자,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네 과목 중에 HS는 항상 평균 점수가 상위예요. 되게 웃겨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썰이라는 게 전혀 통하지 않는 과목이 HS인데 의외로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계속 높아왔어요. 근데 의외로 점수가 낮은 게 뭐냐?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무역실무 점수가 좀 후하게 나오긴 했지만 보통 어렵게 생각하는 게 관세법 그리고 무역실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HS는 처음 시작하는 뉴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여전히 나는 HS가 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이랑 실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움의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디까지 뭐를 해야 될지. HS는 그러니까 해야 될 목표는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해도 이제 성과가 안 나니까 문제가 있지만 관세법하고 실무는 이거는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할지. 얼마만큼 외워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 좀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세법이나 무역실무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 90등. 90등 안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짜게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90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90명의 인원 조정은 다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적인 점수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등수를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신 학교별 합격자 현황도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외대가 외국어 외대가 이제 독보적으로 많은 학생을 배출해냈고 그 다음에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숙명여대, 중앙대, 건국대 이런 순서로 나오고 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쫙 뽑아냈으니까 올해는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겠죠. 또 합격할 친구들이 10명씩 대기하고 있지는 않겠지. 고시반이 원래 이렇게 한번 빠져나가면 또 이렇게 뉴비들만 남기 때문에 아마 좀 약간 헤매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외대 비율이 많이 높긴 해요. 외대 비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뭐 여러분에겐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목표를 정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할당량 다 정해져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대로 하냐 못하냐는 일단 둘째 얘기고 일단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꼭. 예. 자, 그래서 그 학원의 진도에 일단은 맞춰서 그날 수업을 듣는 부분, 복습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떤 걸 해야 될지가 매일매일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다 하든 못하든 그날 건 다, 그러니까 암기를 다 하든 못하든 그날 진도는 다 끝내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가 시작되면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모의고사가 8분의 1 진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학원에선 8분의 1 진도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내 개인 공부를 다 못 끝내가지고 모의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내 개인 진도도 빼야 되고 그럼 두 가지 진도를 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만의 개인 진도는 다 끝내놔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완성도가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는 일단 다 끝내놔라.
그리고 1월부터는 다시 리셋을 해가지고 학원 모의고사 진도에 맞게끔 다시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이면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9월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완성도보다는 그거를 다 끝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끝내는 연습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마무리를 짓는 연습. 오케이. 마무리를 못 지으면 그거 되게 누적이 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뒤에 가면. 자, 그 다음에 2차 수험 준비 요령 및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초창기에도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공부하다가 가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가 뭐 깨달음이 있었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 공부의 순서를 지킬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큰 틀을 먼저 잡자. 이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그죠? 처음부터 강론에 들어가서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죠? 목차를 구분을 하든 아니면 단어를 구분을 하든 거기에 어떤 체계를 먼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기할 때도 이게 도움이 돼요. 예, 무작정 암기를 한다보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빼와가지고 암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갖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독 시 각 회차마다 목표를 달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분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를 예를 들면 강의 듣고 이해하고 또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나고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반이에요? 심화이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핵심 이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 한 3회 독은 했나요? 한 두세 명만 끄덕거리는데 그 이상? 3회 독 이상 하신 분? 왜요? 몇 회독 했는데요? 아니, 저는 지금 물어봤잖아요. 3회독 이상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안 됐어요? 3회독은 했어요? 그래요? 3회독까지? 그러면 3회독까지 일단 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한번 끝내보란 얘기죠. 예, 제 얘기는 만약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오케이?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또 새로운 진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두 개의 진도를 밟는 건 힘들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도 좀 헤매고 있다면 내가 뭐가 안 됐는지, 이제 이해는 다 건너뛰었다고 보면 되고 정리나 암기가 남았는데, 이 정리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책을 우리가 통째로 다 외우는 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외워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정리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요약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를 둬서 어느 부분부터 외워나갈지를 순서를 정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을 내서 막 외우고 한 달 정도 방치를 하면 기억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거보다는 자주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주 봐서 외워지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효과가 좋고 오래 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관세평가나 뭐 이런 과목들은 자리를 펴놓고 책상에 세팅을 해놓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책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자, 근데 꼭 그렇게 자리를 잡지 않고 이동 시간에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1차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역영어가 그런 과목이에요. 협약 원문 뽑아서 조그맣게 출력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다니는 거죠. 그럼 2차에는 무슨 과목이 있을까? 그런 게 HS. 누가 봐도 HS지. 그래서 여러분들 법령직도 있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HS는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미친놈처럼 계속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아, 남의 시선이 좀 따가워서? 그 지하철 빌런 요즘 가끔 유튜브 보면 되게 웃기는 아줌마들 막 이렇게 하던데, 알고 있어요? 까만 옷 입고 1호선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분? 예. 여러분들 지하철 빌런으로 나오면 어때? 마스크 쓰고 중얼중얼 HS를 외우면 합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게 돼야 정말 진심인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최종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안팎이다. 아까 보셨죠? 커트라인이 57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시험 점수 90점, 100점만 생각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공부한다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냥 그 중에서 나은 애들 90명을 뽑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뭐 처지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맞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맞잖아요. 평균은 되잖아, 평균은.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들인 노력에 대비해서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공부량을 좀 늘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관련된 얘기가 밑에 나오는 5번이에요. 결국 고시 공부는 버티기 싸움이다. 뭐 서울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접어주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엇으로 이게 결론이 날 거냐. 결론은 공부량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공부 많이 했냐. 안 그러겠어요? 책 10번 본 사람을 5번 본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50회독 한 사람이 100회독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닐걸? 이건 지능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 시험 지금 암기 시험화 돼버렸잖아.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서울대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버야, 존버.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진 소개 다 아시죠? 네, 넘어갈게요. 예, 넘어갈 거고, 그래도 온라인이 있으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일단 뭐 내년부터는 통합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F1팀, 그다음에 F2 해서 이제 팀으로 2차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는 이매진 관세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F1팀이에요. 그다음에 F1팀의 HS는 조천희 관세사님, 그다음에 관세평가는 김병수 관세사님이 맡고 계시고, 무역실무는 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최건수 관세사님, 최지수 관세사님. 자, 그 다음에 F2팀에는 관세법의 판창원 관세사님 있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오수교 교수님과 최동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평가 F2팀에는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에 무역실무는 정재환 관세사님이 담당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과목별로 강사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